사람 지론이 뭔가 하면 멧돼지가 꼬이면은 그대로 있어도 괜찮지만 까마귀가 울면은 이동해라 이게. 봉연나무선 이 수소물로 차단, 포항에서 시작해서 부산 근교까지. 자기 돈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총을 샀어요. 총을. 그 분야에서 찍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40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올해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꼭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돌직구 40에서는 6.25 전쟁, 특히 그 가운데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남알프스 하면 수려한 경관과 함께 전국의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곳 영남알프스에 빨치산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신불산 빨치산에 대한 내용 이영훈 PD가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리산 빨치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신불산 빨치산은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예, 우리 사회가 여전히 진보와 보수 그리고 이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신불산 빨치산에 대한 관련한 책도 몇 권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념의 문제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회자되거나 큰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 영남 알프스에 아픈 역사의 질곡이 있었습니다. 산을 찾는 분들이 이런 숨은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또 당시 참여했던 분들 중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언을 기록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히 신불산 빨치산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함께 보시죠. 산세가 아름다워 영남의 알프스라고 부르는 이곳. 이 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역사가 있습니다. 간월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995고지. 평범해 보이는 산봉우리지만 이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작가 배성동 씨는 10여 년 전부터 신불산 일대에서 빨치산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좋다. 자, 여기가 이제 995고지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부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웅덩이 같은 이런 게 파져 있는데 이게 바로 과거에 빨치산 또는 호벌군이 진을 쳤던 요 진호라고 해요. 진호. 정상을 빙 둘러가며 이어지는 참호의 흔적. 지금부터 60여 년 전 이곳은 신불산 빨치산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방팔방을 관찰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투 지역이죠. 벤의 고개를 넘는 적군을 볼 수 있고 간을제를 넘는 적군을 또 아주 살필 수 있는 요새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신불산 빨치산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당시 신불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경남 창녕의 오천석 대지주의 종손이었으나 어머니를 찾아 평양에 갔다가 빨치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와 함께 빨치산 부대를 따라 남하하게 됩니다. 6.25 사변 전이라 24일 밤에 속초서 월북한 상선을 타고 그 문진이 같은 기관포 하나 달고 그 무장했다고 그걸 타고 우리를 언제 갖다 떨가주는가 하면은 임원진에다 떨갔거든. 그랬더니 6.25가 터졌다고 해. 그래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임원진에 상륙했거든. 그래가지고 호산으로 해서 울진 경찰서 서장실에 갖다 붙였다고. 북한의 동해남부 유격 때는 6.25 전쟁 하루 전인 1950년 6월 24일 속초에서 배를 타고 38선을 넘습니다. 임원진에 도착한 이들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며 태백산맥을 따라 신불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남산 지나서 부대를 양산 전부 다 보내고 나서 저 주계바우에 도착한 게 어딘가 하면 8월 13일 날인가. 그래 저 창녕 그쪽으로 쿵쿵 대포 소리가 들리.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민군보다 빨리 부산 가야 된다고 이제 해방시킨다고. 그러고 내려가려고 하니 하룻밤 자고 나니 포소리가 멀어져요. 그러다가 거기 지방당이 그래도 있더라고. 지방당이 울산 군당이. 그래서 거기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갈산고지로 거점을 잡은 거야. 남한 빨치산들이 가장 먼저 숨어든 곳이 바로 이곳 주암골입니다. 이들은 이후 54년 초까지 무려 3년이 넘도록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그렇다면 신불산 빨치산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뭐 많다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솔직한 얘기가 지방당의 비무장 대원까지 합해서 당원까지 합해서 그 사지구당하고 우리하고 합해서 전부 전성기가 한 250명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북한의 유격대가 신불산으로 진입하기 전 영남 알프스 일대에는 이미 지역 빨치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또 한 사람의 빨치산, 구연철 씨. 그의 고향은 경남 양산으로 그는 일명 구빨치라고 부르는 지역 빨치산입니다. 그 야산제라는 것은 48년 이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타잡이 굉장히 심하니까 전부 다 이제 지하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남로당 대통령들이니까 지하로 다 들어갔는데 그 지하에서 버티다가 뭐 버틸 수 없으니까 올라온 사람들이 이 야산들이 산에 올라가지고 야산들을 만들어 활동하는데 내가 올라오니까 한 30명 정도 있더라고. 근데 무장도 총도 하나 없고 그냥 막 참으로 피난 생활이지 뭐. 신불산 일대에 빨치산이 준동하면서 베네골 전체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리고 베네골은 말 그대로 빨치산 천지가 됩니다. 베네골 토박이 주민들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밤이 돼가 빨리 선전부장이 내려와서 선전을 하는 거 이제 바로 요 말인데 와 이제 공출 서독세 나라 공출대라 이야 안 주면 탈이 나니까 안 주면 빨리들이 죽인다 아닙니까 그 군인들 몰래 그 나라를 주는 거래. 나라 주면은 이제 영수증 그거를 이제 끊어주고 그 통일되고 그 지가 뭐라고 인민공화국이가 그게 이제 되면은 다 이제 정리를 해준다. 그러면서 그 밤에 가고 있어요. 빨치산들이 주민들한테서 공출을 받고 나눠준 정표입니다. 이 정서엔 나중에 쌀 한 말로 대갚아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왜 이거 빼뜨려서 먹었지 뭐. 남이 안 먹어요. 쌀은 주나 말이야. 없다고 감춰놓고. 그리고 도짜가 나가지고 가서 전부 다 끌고 왔지 소를. 그래도 한 30발이 끌고 왔을게요. 사다팽이 풀었습니다. 사제배 끌고 들어와서 저 갈산고지 밑에다 갖다 비아래 갖다 잡아매놨지. 그리고 한 마리씩 잡아먹었지. 이곳 신불산 일대를 거점으로 한 빨치산들은 인근 울산과 밀양, 양산은 물론 멀리 부산과 대구, 포항까지 진출해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처음에 전투한 것이 포항 비행장 기습입니다.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도 그 경찰서 기습 사건이 기습도 있었고 내가
아는 것이 형산강 철교 폭파 사건, 동해남무선 이 수송로 차단, 이건 포항에서 시작해서 부산 근교까지 수없이 했습니다. 그건 거기서 많은 물자를 노획하고. 이들의 준동이 워낙 심해서 당시 경부선과 동해남부선의 경우 일몰 이후에는 기차가 운행을 중단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엔 한국 전쟁이 한창이라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빨치산 토벌의 주된 병력은 지역의 자원자로 구성된 어용 경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 18살 먹었어요. 18살 먹었는데 자꾸 이 뺄갱이 내려와가지고 식량 털어가지 기서 석격 삼국 기서 석격 2번 들었거든. 기서 석격하지 이러니까네 그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 전부 자기 돈을 가지고 그 불안에서 총을 샀어요. 총을. 그 불안에서 찍겠다고 자기를. 신불산 바로 아래 덩흥 마을도 빨치산 출몰이 극심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어용 경찰들이 마을을 지키고자 쌓았던 초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초소가 높이는 한 요 정도 되고, 이거는 다 새로 중간에 와가지고 그랑 요 정도 되고 그 범위였습니다.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기 한 비자기 하면 한 3사람, 4사람. 그때 그 고개는 여기는 실타임 많이 있었어. 실타임 한 1000발 이상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많았지. 그래 여기는 마음 놓고만 두서면 아미산 일대에는 홍길동이라는 빨치산이 악명을 떨쳤습니다. 홍길동의 본명은 박영환인데 두서 전업 출신의 지역 빨치산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당시 홍길동 부대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그때 전투경찰, 전투요원으로 있었는데 그걸 경비하러 갔어요. 그때 도로 경비하러, 도로가에 경비하러 가가 그 집이 조그마한 하나 있었으니까 사택이 있었는데 그 자다가 막 기습을 받았는 기라. 기습 받아가 한참에 5사람. 우리 형님하고 이 동네 2사람, 그래 이 동네 3사람, 저놈의 사람 하나, 두강 중학교 있는데 그 사람 하나, 5사람이 한참에 세상을 떠났지. 후에 홍길동은 경주 내남에서 사살되고 당시 어린 박상덕 씨가 아버지와 함께 두서 지서에서 죽은 홍길동을 마주했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떡 덮어놨나 보니 참 안 좋더라. 아는 사이에 그렇게 참혹하게 다른 사람 죽이고 지도 죽는 거 보니 참 부모 되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니도 죽었네. 니 죽었네. 니 꼬라지나 똑같다. 니도 안 가지다. 무슨 짓을 해가 그 짓을 해가 니 친구들 다 죽이고 우리 다 친구들이었거든. 죽이고 그 모양씩 하느냐. 그런 소리까지도 우리 선고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만. 당시 삼남지서 어용경찰이었던 이귀도 씨는 우연한 기회에 빨치산 거물급 인사를 사살했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랑 고안에 꽂이 구워서 나무 밑에서 뽀지락뽀지락한 소리가 났단 말이야. 아이 큰일 났다 싶어대. 그때 내가 분대장인데 무조건 술 한 개나 막 무조건 막 실탄 있는 데를 다 쏘도 괜찮으니까 있는 데를 다 쏘라. 그러니까 한참 쏘다가 이제 그만 살아 그거든. 그래 내가 이제 사서 기가지고 가보니까 그러나 콕게 비껴가지고 죽어 있더라고. 내가 처음부터 복에도 다 쫓아니까 그 소련제 근정도가 있고 이명구하고 정치위원장이라고 또 이 대쪽에 이런 게 있어. 요거다 다 다래가지고. 빨치산 토벌에 무용담을 들려줄 분들도 이젠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0m가 넘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영남 알프스의 한가운데 흔히 신불산 681 고지라 불리는 이곳 빨치산의 주된 근거지였습니다. 고지의 아래쪽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천음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고지의 정상에 오르면 영남 알프스의 험산 줄령이 한눈에 조망됩니다. 이 봉우리는 이른바 영남 알프스 최고의 감제고지인 셈입니다. 이곳에서는 베네골의 죽전마을과 멀리 양산 원동의 배태고개까지 훤히 보입니다. 교통입니다. 엎드려 가지고 한 1.2m 깊이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이동하고 저기는 중화기를 걸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중화기 기관총을 걸었던 곳. 이 봉우리 주변으로 당시 빨치산들이 만든 참호가 지금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동할 때 사용했던 교통호가 있고 그 교통호의 중간점엔 자동화기를 걸었던 전투호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흙으로 메워지고 낙엽이 덮여 있지만 당시 이 참호들은 깊이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겨울 할 게 뭐 있노? 그러니까 놀면 잡념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탈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교통을 갖다 파이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달산 고지서부터 일중대까지 한 250m 되는데 그걸 뺑 돌려가면서 교통을 다 팠어요. 근데 이제 그 흔적도 없을 게야, 이제. 있습니다. 깊이야 뭐 한 70cm. 깊이 70cm. 681 고지 바로 아래 경사가 완만한 이곳에는 당시 지구당과 당 정치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축을 쌓아가지고 멀지 않은 곳엔 산중 샘이 보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바위 아래에서 우리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옹기 파편입니다. 당시에 이제 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신들도 먹어야 되니까 된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곡식을 저장을 했던 독입니다. 두드리는 소리도 아주 날카롭네요. 영남 알프스 일대에서는 아직도 전쟁 당시의 유품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신불산 일대에서 발견된 탄피이며 이 약병은 빨치산의 야전병원 중림굴에서 발견된 페니실린 병입니다. 이것은 고로쇠 채취를 위해 산을 올랐던 주민이 작년에 발견한 무쇠 소치입니다. 바로 미치는 거죠. 빨치산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치산은 3번을 죽는답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그런 이 죽음의 계곡에서 3년이라는 혹독한 세월을 보내면서 왜 그들은 싸워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간월산 서쪽의 995 고지에서 바라본 681 고지입니다. 당시 이 995 고지엔 토불대가 주둔해서 아래 681 고지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겨울이가 해지기 전이라 해지기 전에 거울거울하면 마음이 자연적으로 서슬해지는 기라 저녁이면 젊아들이 681 고지에서 995 고지로 기습으로 오는 기라 오기 전에 젊아들이 거기서 피 같은 거로 시작을 불기 된 마음을 갖다 동요를 시키는 기라 굉장히 서슬하게 말이지 이라고 뭐 이제 또 유성기 예 유성기를 거기서 틀면 이쪽 잘 뜯긴다고 잘 뜯고 그 당시에 그 뭐 도라지 백도라지라든지 아리라이라든지 아주 그 옛날 노래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완전 동요되고 약화되는 그런
1952년 2월 군경 토벌 때는 미군의 공군력까지 동원하여 이곳 681 고지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펼칩니다. 낮에는 시방 군인들하고 우리 같이 했는데 몰라요. 어디서 기관총 어디 많이 쓰는지 몰라.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으로 죽고 그럼 밤에 새벽에 날 희부한이 셀 때 우리가 공격해 올라가니까네. 이렇게 뒤로 다 도망가보고 한 놈이 딱 있는데 부상당한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지 권총으로 지가 자살해 부더라고. 당시 토벌에 참전한 의용 경찰은 울산 경찰서 190명을 포함 멀리 경주, 청도, 동네 경찰서의 병력까지 총 동원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681 고지 토벌 작전에 참여했던 이규도 씨는 그때 입은 부상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저 흠집지게. 여기 있네. 아 이거 681 말도 마. 고사는 참 내기했다고 말도 많은데. 이 작전에서 군경의 희생이 적지 않았지만 681 고지 점령 이후 빨치산 준동은 급속히 약화됐습니다. 지도부가 당 지도부하고 요격대 사령부하고 그 가산고지를 내주고 그 건너편으로 옮깁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전부 다 이제 정규군이 후방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경찰하고 우리가 토벌대하고 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681 고지 정상엔 이곳이 공비 지소였음을 알리는 안내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신불산 빨치산 유격대장 남도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는 보강당이라는 빨치산 조직을 만들어 일제에 대항했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를 맡기도 했지만 1948년에 월북해 6.25 때 동해남부 유격대를 이끌고 남하하게 됩니다. 그의 별명 남도부는 남쪽 끝 부산까지 진출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신불산 빨치산을 흔히 남도부 부대라 부를 정도로 게릴라전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지론이 뭔가 하면 멧돼지가 꼬이면은 그대로 있어도 괜찮지만 까마귀가 울면은 이동해라 이게. 그 말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지. 왜냐하면 까마귀는 원래 통실 좋아하거든. 그 냄새를 나니까 그땐 이동하라 이게. 산돼지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오거든. 그 옳은 얘기야. 거의 못했을 때 그런 얘기는 못했어. 그는 휴전과 함께 산을 내려와 지하당을 건설하던 중 1954년 1월 대구에서 체포됩니다. 성일기 씨는 자신이 살게 된 것이 남도부 덕분이라고 합니다. 김창룡이하고 협정을 맺었어. 사나이들끼리. 역시 사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갖다 책임지고 법의 심판을 받을 테니까 저놈만 하나 살려달라고. 그래 오케이 하고 나서 자기가 얘기했어. 책임진 거야. 결국 남도부는 1955년 여름 총살형을 당했고 그의 구명으로 성일기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당시 신불산의 빨치산들은 산 아래에서 가져온 등사기로 이렇게 신문을 찍어냈습니다. 앞으로는 공산당 기관지이고 붉은 별은 유격대의 소식지입니다. 신문 찍었어요. 붉은 별. 크라스나야 스베스라에 있어요. 그죠. 노루 크라스나야 스베스라. 그 내가 장명을 했어. 그건 왜 찍으셨습니까? 예? 그 신문은? 아니지. 그럼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니까 그다음에 기록으로 남겨야지. 유격대 소식지 붉은 별에는 당시 전투에 대한 빨치산들의 기록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우뚝 솟은 주괴바위 아래로 깊이 묻힌 주암계곡. 오늘 신불산 전후의 박병곤 회장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60여 년 전 공비를 쫓아 이곳 주암골로 들어왔던 그 당시를 그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기 솥을 그만
한 소털만 5군데, 5군데 그런데 여기에 불이 벌어 있는 기라 방금 있었죠. 여기 나무는 뭐냐면은 살채이라고 살이 그냥 불로 붙이도 그거 하지 연기가 안 나는 거야. 연기 그게 특징이야. 아마 그게 뜨겁고 이래 해도 연기 안 나니까네 저기에서도 여기 불 피우면 연기를 모르니까 마음 놓고 했는 거야. 그가 조암골을 다시 찾은 것은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주계바위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지만 젊음도 가고 전우도 떠나버린 그 세월이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1949년 말부터 휴전 이후인 53년 말까지 빨치산 소탕 작전에 투입된 울주군 의용경찰은 모두 1000여 명. 빨치산 토벌 전투에서 의용경찰을 포함 울산의 순직 경찰관은 150명에 이릅니다. 당뇨와 혈압 때문에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성일기 씨. 사실 그의 여동생 성혜림은 북한 김정일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조카가 되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과는 많이 닮은 모습입니다. 불행한 그의 가족사 때문인지 그는 빨치산이라면 지금도 몸서리를 칩니다. 엄청 싫어 생각도 안 해요. 제일 죽음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3년을 지냈으니 자다가 죽을지 걸어가다 죽을지 알 게 뭐야. 항상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산 생활이 영남 아르푸스 생활이거든. 그거 뭐 생각하기도 싫지. 아이고 씨알딱지 없는 짓이야. 다 속아서 그래. 구현철 씨는 휴전 후에 부산에서 숨어 다니던 중 체포되어 20년의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습니다. 빨치산 시절을 되돌아보는 구현철 씨의 생각은 성일기 씨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산만 보면은 이 산이 참 우리 그 조선 역사에 참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산이다 하는 걸 내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나는 그래도 내 민족을 생각하고 내 조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총을 겨누고 피를 흘렸던 흔적과 기억이 푸른 녹음 속에 점차 묻혀가고 있습니다. 대립과 반목의 상처가 대자연 속에서 아무러 가듯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그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이런 역사가 영남 알프스에 있었다는 거 저 역시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영훈 PD 직접 취재하면서 느낀 점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예, 여전히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에 살고 있고 60년 전과 같이 여전히 빨갱이 하면 우리는 뜨겁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빨치산 얘기가 조심스럽고 또 불편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민족끼리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똑같다면은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정오의 마음을 내려놨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립과 정오의 기억이 남아있는 영남 알프스가 오히려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산 영남 알프스에 또 다른 큰 의미가 더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이영훈 PD 수고하셨습니다. 그저 관광지로만 여겨졌던 신불산에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 빨치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 빨치산 하면 그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6주년이 된 만큼 우리는 6.25 전쟁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억이 아니라 한민족 간의 비극적인 전쟁,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만 각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거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민족의 평화와 또 화합을 기원해야겠죠.
그리고 신불산 또한 그저 관광지가 아니라 대립과 분열을 극복한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도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죽어가는 국보 암각화의 절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